이재명 후보의 최근 행보, 이 노림수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장동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막 던지는 거죠 지금. 윤석열 후보는 1일 1실언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1일 1아수라. 머릿속에 자기 표고들 셈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 다 돈 뿌려버리면 역시 이재명이야. 이재명은 합니다. 이러면서 찍어줄 거야. 그 국민 여러분한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했습니다. 제가 무책임했습니다. 불성실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해도 들어줄까 말까는데 이게 성남시에선 통하거든요. 이런 수법이. 이런 수법을 계속 버텨왔어요. 이런 꼼수가 전국구에서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제 뭐 나랑 또 말싸움을 걸더라고요. 그 로봇 가지고. 짜증나거든요. 아니 대선 후보가 왜 지나가는 평론가가 페이스북에 한마디 쓴 거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그래. 사이코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 TV 시사 끝장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굉장히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 부분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의제들을 굉장히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민주당 내에서도 좀 걱정하는 흐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대장동이라는 그 프레임 자체를 새로운 어떤 정책 논쟁의 흐름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후보 선출된 이후에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어떻게 봐야 될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진 교수님,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뭐 지난번에 이낙연, 뭐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후보 쭉 만나서 선대위, 뭐 상임 고문 또 선대위원장 이렇게 하고 대통령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의제들을 뭐 계속 던지고 있어요. 재난지원금 전 국민 이거 줘야 된다.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 부동산 관련해서 또 이 부동산 관련된 조직 그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 수사권까지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던지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최근 행보, 이 노림수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장동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장동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던지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윤석열 후보는 1일 1실언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1일 1아수라. 1일 1 막 던지는 게 던진다. 쉽게 말하면 어떤 제안을 할 때 이것이 충분한 정책적 검토를 통해 가지고 던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애들립으로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선을 갖다 국민의 시선을 딴 데 돌리고 그쪽에서 자꾸 논쟁을 일으켜 가지고 대장동에 쏠려 있는 국민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겠다라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그 총량제 얘기했단 말이죠. 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음식점 진입장벽을 높이는 거랑 총량제. 총량제는 다른 거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은 뭐 그런 건 타당하죠. 우리나라 뭐랄까 외식 산업의 진입 장벽을 좀 높여서 쉽게 창업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네. 너무 많아서 어렵다. 근데 문제는 네. 그걸 총량제라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그 식당의 양, 음식점의 양이 얼마인지를 누가 정하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또 허가라는 말까지 그렇죠. 또 넣었으니까. 허가를 하게 되면 이게 뭐 개인 택시 면허제처럼 이제 프리미엄이 붙고 막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건 충분히 얘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총량제라는 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툭 던지다가 아니면 말고 하고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네. 검토가 안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거의 아이디어 수준에서 그때 표 얻기 쉬운. 쉽게 말하면 그때 모인 분들은 이제 음식점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추가 진입을 막는 게 좋겠죠. 그 사람들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말을 툭툭 던져서 논란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이제 두들겨 맞으면 쓱 빠져버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 4일제 같은 경우에도 이거 원래 누가 아젠다냐면은 심상정 의원의 아젠다란 말이 정해당 아젠다. 옛날에 조정훈 의원도 또 그렇죠. 지난번에 서울시장 근데 그거를 때. 딱 했는데 그걸 또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 진보 정당 같은 경우에 그런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안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네. 받는 타격이라는 게 크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진보 정당이 소구하는 그 지지층이다라는 것이 상당히 진보적 개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먹힌단 말이죠. 반면에 그 민주당 같이 큰 정당은 이게 중도까지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걸 뚝 던져보게 되면 집권 여당의 후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헌당해야 하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이거 감당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 5일제도 지금 정착이 좀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인데 이걸 막 던지게 되다 보니까 뭐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 차차 하자는 거다 하면서 또 빠져버린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요번에 2차 재난지원금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아, 그 정책 80, 목표가 80% 없다고 뭐 봐요. 저기 했던. 예. 1차 재난지원금 필요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경기가 다운됐기 때문에 그걸 살리려고 하는 정책 목적.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맞고 그걸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게 맞아요. 근데 2차 재난지원금 때 우리가 소비가 다운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거 사실 선거용으로 나눠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거냐면은 목적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딱 하나 목적은 바로 뭐냐 경제 성장률이에요. 정부의 그 목표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 맞추는 거. 그다음에 선거용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도 부족해가지고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12%더 해서 100% 채우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편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자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 그걸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걸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사람들의 희생 위해서 K방역 자랑을 하더니 지금 우리가 재원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쓸데없는 재원을 갖다가 아무런 정책 목표도 불분명한 이런 데다 막 쓰는 거고 그것도 모셔서 12%를 더 주겠다는 겁니다. 네. 상위 12%는 뭐냐면은 그 코로나 국면 동안에 상위 20% 소득이 오히려 증가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까지 이걸 주게 되면 역진성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건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왜 하냐? 지난번에 경기도는 다 그렇게 지급을 그렇죠. 했죠. 근데 그걸 왜 그러냐면 그 표를 얻기 위해서거든요. 자기 말로는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거예요. 아, 도지사 이 사람을 뽑아놨더니 역시 돈 생기네? 라는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이른바 유권자들한테 정치적 효능감을 주기 위해서 재원을 이렇게 써도 되냐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도 거기 사는 사람들, 거기 다니던 사람들은 아마 정책 효능감이 생겼지만 그게 누구 거냐면 국민연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현금 살포성 복지 이걸 또 들고 나온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네.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에서도 이제 한마디 하잖아요. 심상정. 딱 걸고 지금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위드 코로나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왜 줘 도대체? 뭐 세금이 꿀단지냐 뭐 심상정 후보가 말했죠. 거죠. 네. 지금 확대 재정 좀 해야 되는데 그 확대 재정이 어디에 쓰여야 되느냐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집중 회복하는 데다가 집중해서 사용해야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그렇죠. 가는 게 맞다. 근데 네. 머릿속에 자기 표고들 셈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 다 돈 뿌려버리면 역시 이재명이야. 이재명은 합니다. 이러면서 찍어줄 거야. 이 생각만 하는 건데 그게 바로 뭡니까? 비용의 사회화고 이익의 사유화란 말이죠. 이 코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좋아. 그렇게 논란이 된다 하더라도 대장동에서 사람들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무슨 정책 이슈로 옮겨갔다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게 뭐 부동산 무슨 뭐래더라? 네, 부동산 뭐 검사 뭐죠? 감시소 뭐래요? 무슨 원이죠? 심판원인가 뭐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수사권 주는 걸로 그렇게 말이 얘기했었죠. 되는 소리를 지금 검찰이 지금 들여다 보는데도 지금 이게 힘든 거거든요. 지들이 해먹은 방식을 보라는 거예요. 모든 걸 합법적으로 했거든요. 모든 거 다 짰잖아요. 모든 규정 다 맞춰서 한 겁니다. 이미 다 짬짬이 해가지고 자기 사람 심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거를 부동산 심판원 뭐 이런 데서 어떻게 잡아내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같은 거 그걸 만들어서 잡아낼 수 있느냐? 절대 못 잡아냅니다. 네, 그래가지고 또 부동산 감독원이네요. 그렇죠. 감독원이네. 네, 부동산 네, 네. 감독원. 생각해봐요. 지금 저거 특검 들어가도 힘들거든요. 특검이 들어가서 해도 생각해보세요. 가가지고 자기가 안 했다라고 한다면 잡아떼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유동규가 딱 입다가 버리면 못 올라가요, 위로.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이거 부동산 감독원 지금 우리나라에 검찰이 없습니까? 특검이 없습니까? 공수처가 없습니까? 다 있는데도 지금 그렇게 해먹는데 이따위 하나 딱 해놓고 대장동을 막을 수 있느냐?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죠. 이것도 괜히 또 그 다음에 자기가 이 말할 주제가 못 되잖아요. 자기가 바로 성남시장에 있고 자기가 억지로 무리를 해서 데려다 온 그 사람이 나는 물론 이제 어떻게 보냐면 같이 했다고 보거든요. 네. 같이 했다고 보는데 설사 그 같이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건을 대규모 대형 비리 사건을 만든 그 사람 입에서 지금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인성까지 의심하게 만들거든요. 야, 진짜 뻔뻔하구나.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어쨌든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고 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어떤 정책 실패가 이제 부동산 문제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그쵸. 본인이 좀 세게 뭐 다른 대안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가장 국민들이 바라는 건 바로 뭐냐. 국민의 55%는 이재명 시장 본인이 거기 연루돼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론조사에서 나왔죠. 그건 이미 끝났고 관련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정황들이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재명을 빼지 않고선 그런 비리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네. 생각해봐요. 저쪽에서 뭡니까 건설회사에서 2달 동안 운전기사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쳐요. 이재명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잖아요. 상식적으로. 네. 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까지 이해를 하겠어. 그래 제가 이 사고를 쳤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제 감옥을 가야 되니까.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데려온 사람이 그런 일을 쳤네요. 저도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저도 분노합니다. 그 국민 여러분한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했습니다. 제가 무책임했습니다. 불성실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하.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해도 들어줄까 말까는데 그게 와가지고 없이 대장동 가니까. 가잖아요. 가서 네. 이게 최대 대한민국 일의 최대 뭐 공익 환수라는 동 많이 있다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꼭지가 도는 상태 속에서 또 아무렇지도 않은데 역시 문제죠 이러면서 지가 쳐놓은 문제인데 정말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하려면 이걸 해야 됩니다라고 내놓으니까 네. 이건 인성 문제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대응을 못 하잖아요. 아하. 이게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후보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아젠다를 툭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한편으로는 그런 대장동 이슈를 좀 논점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볼지 모르겠지만 또 집권당 입장에서는 이 주 4일제 문제든 뭐 부동산 감독원 권한 문제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사실은 굉장히 정책적인 의제고 당내 뭐 정책이나 이렇게 논의를 거쳐서 좀 더 정제된 쪽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은 이게 성남시에선 통하거든요 이런 수법이. 아. 그 다음에 이런 수법으로 계속 버텨왔어요. 사실 경기도지사만 해도 사람들 별 관심 없거든요. 서울시장쯤 돼야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른바 위기를 돌파해왔고 그것을 아마 이제 본인의 자산으로 여길 겁니다. 나는 뭐 모든 걸 다 돌파할 수 있어.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건데 이런 꼼수가 전국구에서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지가 네. 분산을 시킨다 그랬는데 그 분산이 됩니까? 오늘 당장 또 올라왔는데 기사가 딱 올라왔는데 유동규가 벌써 1년 전에 사업 계획서 다 짜놨다라든지 이런 거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검찰 수사 결과 네. 이게 뭐죠? 김만배 우리가 대충 예상이 되잖아요. 김만배하고 유동규 선에서 자를 거다라는 거. 네. 딱 자를 거다라는 걸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경우에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거든 판단을 내렸어요. 이건 이재명 책임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주도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검찰 수사가 이렇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납득하겠냐라는 거예요. 아하. 정의감, 공정에 대한 요구. 네. 이거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걸 해결해주지 않고서 앉아가지고 뭐 여기 좀 던져주고 저기 좀 던져주고 국민이 무슨 뭡니까 오징어 먹물에 속는 줄 알아요. 아니 오징어가 먹물 뿌린다 그래서 우리가 오징어 구이를 못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징어 잡습니다. 먹물 뿌리든 말든 간에. 그물 안에 오징어거든요. 근데 자꾸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게 이게 이제 오히려 뭐랄까 국민들을 볼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당하고 당연히 이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조율되지 않으니까 이게 사실 정책으로 얘기된 게 아니니까 그래요. 그렇죠. 자기가 애들립으로 그냥 툭툭툭툭 위기 모면하려고 요번에도 이제 뭐 나랑 또 말싸움을 걸더라고요. 그 로봇 가지고. 짜증나거든요. 아니 대선 후보가 왜 지나가는 평론가가 페이스북에 한마디 쓴 거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그래. 직접 저 논평을 했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가서 쓰려고 그러거든요. 네. 나랑 한번 그 이빨 쌈치기 하자는 거냐. 네. 그 머리 가지고 나한테 이빨 쌈치기를 거냐. 내가 확실히 한번 대응해 주겠다. 네. 거기도 잔머리거든요. 그것도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발을 꽝꽝 차는 영상을 하고 이거 봐라 저기선 저러는데 이거 좀 가지고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의 대응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한번 왜 잘못됐는지를 그게 이제 그쪽 사람들한테 먹힐지 몰라도 그걸 먹힐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씩씩 웃어요 또. 그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우울할 때는 막 김토론을 보면서 막 즐거워한다. 이런 거 딱 보면 이분이 사이코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보통 대선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점잖게 좀 수준이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그게 그 반응 구조가 좀 정상적이지 약간 조롱하는 거죠. 그 조롱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약간 뭐랄까 인성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좀 들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게 대선 후보가 얘기할 수 있는 발언인가?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들끼리 트위터하고 네, 그냥 뭐 페이스북하고 그렇게 모여서 할 때는 그 손가락 몰라도. 없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게 통해요. 그럼 맞아야 박수치고 좋아하겠지. 근데 이게 정부 거로 통할 거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태도가 국민들을 딱 보면서 저 사람 지도자감 아니네? 지도자감으로 보게 되면 인성이 굉장히 불안정하네라고 느끼게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집권당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지만 대선 후보로서의 그 메시지가 갖는 무게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성남시장 당시 했던 그런 자기 드리블 이것이 전국구로 통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들은 화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가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거다, 벗어나기 어려울 거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진 교수님? 그렇죠. 계속 나올 겁니다. 아,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검찰 수사가 딱 끝나게 되면 그 바로 이제 특검 여고가 나올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계속 파편들이 다 흘러나올 거라는 겁니다. 언론의 보도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네. 그래서 그것은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슈. 끝까지 갈 거다. 대선 끝까지 갈 거다. 네, 그게 이제 뭐 지금처럼 그렇게 뭐 전적인 관심을 모으건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도 점점 이제 관심에서 멀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는 거고 또 하나 남는 건 바로 응어리처럼 남는 거는 네. 국민들은 알거든요. 이건 당신이 한 일이잖아. 근데 검찰에서 못 잡아냈잖아. 근데 검찰 수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수사.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너희들이 한 검찰 개혁의 결과네. 근데 그러니까 공정이 회복되지 않았네. 이게 응어리가 지니까 이건 표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김만배, 유동규 딱 잘라난다 그래서 이게 사건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복되지 못한 공정에 대한 욕망들은 계속 눌리고 잠재돼서? 있는 거죠. 그래서 터지잖아요. 그 재보선 때 터진 것처럼 그렇게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가 된 이후의 행보 부분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의 냉철하면서도 아주 콕콕 찌르는 평가 분석 들어봤습니다. 진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